예, 그 사이에 바로 스튜디오 손님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쇼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도 이제 내가 노인이 되려면 얼마 남았지? 뭐 이런 것 좀 세보고 그러실 나이가 되셨죠? 그런 걸 왜 세요? 기분 기분 지금 노인의 기준 얼마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옛날 비스마르크 때부터 정한 연령이 그대로인 걸로 아는데 65세 아니에요? 65세. 예. 만 65세. 근데 이제 상향으로 올리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도 너무 재정 부담이 크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려고 하니까 올리자라는 공론화해보자라는 게 이제 정부 제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재정 부담이 엄청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쌩쌩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쌩쌩은 한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년퇴직 나이는 너무 빠르고 쌩쌩은 하지만 일자리는 없고 돈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자리 없는데 노인 취급까지 하면 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토론 진행하느냐고 여러분 문자를 많이 못 봤는데 보내주십시오.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나저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예. 축구는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어제 그냥 자느라고 못 봤네요. 베트남 대 일본은 못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1대0으로. 그러겠죠. 네. 근데 1대0이었는데 베트남이 꽤 잘했어요. 내용상. 역시 박항서 감독의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축구 얘기하는데 좀 기운이 없으시네요. 아니에요. 내용이 부드러운 얘기는 부드럽게 하고.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정치권 얘기 많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있는 이름 조혜주.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조혜주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조 의원이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오던 상황. 청문회마저 못 열게 되자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면서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월 국회 보이콧.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국회 보이콧은 또 별개 문제로 하고 굉장히 잘못된 인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꼭 그 사람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우해주고 싶으면은 다른 자리도 많잖아요. 근데 부적절한 인사를 왜 부적절한 자리에 인사하냐 이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근데 야당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접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민정수석 하던 정동기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제가 여당 최고위원인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너 문재인은 반대해놓고 왜 정동기는 그렇게 하냐. 그거 그걸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반대했던 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청와대 입장은 선관위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인사청문회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것조차 반대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외유하고 싶으면은 다른 자리로 하지 왜 하필이면 선관위원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리가 중앙선관위 자리인데 과연 캠프 출신이 맞겠느냐 지금 이 문제 제기. 근데 의원님 왜 자꾸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당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신이군요. 전신일 때도 어땠냐면은 한나라당 때일 거예요. 201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역시 한국당 아니 그 당시군요. 한나라당 윤리위 출신 위원이 중앙선관위로 갔어요. 그때도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중립의 의무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또 한국당은 자기들 그래 놓고선 지금 반대하고 이게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랑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기를 부리고 그냥 불통이고 막 자꾸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했었어야 된다. 잘못된 거죠. 한국당도 그렇고 또 여기서 뭐 자신들도 그렇게 해놓고 또 뭐 보이콧까지 가는 거는 국회 안 하겠다.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대통령
인사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조혜주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전국 경색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쪽으로 가면 그럼에도 조혜주 간다 하면 또 적당히 타협해서 다시 해야죠. 그런다고 국회를 또 보이콧하면 되겠어요? 또 뭐 하나 한국당한테 줘야 되겠죠. 2월 국회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뭐 시작부터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조혜주 위원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안 그런 적 있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새해 시작하자마자 설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월간 정두원 법원으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법원. 네.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구속됐습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뭐 설마 했는데 구속됐네요. 설마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추이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김명수 대법원이 또 임명한 법원사 행정처장이 이걸 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처벌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로까지 몰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사법부 수장을 이제 결국 구속까지 몰고 간 셈인데 그 결과는 결국 사법부 신뢰 이제 완전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결국 사법부가 입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해행위를 하게 된 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아니 구속 자체를 근데 구속 그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은 사법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부에서 했었어요. 예, 검찰까지 끌고 가가지고 사법부 신뢰를 이제 추락시키면은 결국 지금 있는 사법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법부 안에서 잘할 기미가 보이면은 맡겼을 텐데. 아니요. 이 잘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잘할 아니었어요? 잘할 기미가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행정처장이 그걸 조사를 맡았어요. 그 일의 처리를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는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들 임명한 입장에서는 사람, 근데 그게 지금 처벌할 수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여론이 다 봤던 거고. 아니 무슨 그래서 여론으로 재판. 근데 지금 구속까지 되는 거 보면은 검찰이 조사해서 구속까지 되는 거 보면 근거가 있던 얘기잖아요. 뭔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법부가 결국 법치주의의 최고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폐는 사법부 내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체 징계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죠. 잘 해냈으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김병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그럼 해라. 검찰이 하십시오. 그래서 안 나오면 좋은데 나왔고 나와서 구속까지 됐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구속됐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해요. 저도 무죄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면은 마치 형을 받은 거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구속이 유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몰고 간 건데 저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 아니세요? 저도 피해자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무슨 일이었었죠 그때? 그게? 아니 무슨 일이든 어쨌든 저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들었죠. 그러니까 저하고 재판에 관련된 판사 하나가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자기 가까운 지인한테 이제 밤늦게 얘기하다가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한테 정두원을 구속시키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이 사람이 또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죄되고 나와서 법원 행정처장이죠.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초지종을 캐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인을 물론 부인하죠. 근데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부가 이명박 정부의 어떤 협조를 요청을 받아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몰고 갔던 의심을 저는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승태라는 분이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여간 상고법원이 자기 평생의 업적으로 이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대통령의 저 협조도 받고 이러면서 거래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정황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구속이 능사하고 말이죠. 형사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세상에 형사 처벌해야 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뭐 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다 처벌합니까? 저도 그 안에서 해결이 잘 됐었으면 잘 처벌이 됐었으면 좋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다만 거기서 잘 안 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이것저것 파생이 많이 되는데 파견 판사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정 의원님. 저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판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로 상주에 있는 파견 판사 못 만나보셨어요? 못 만났고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좀 알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파견 판사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원과 국회 사이에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뭐 행정적인 좋게 말해서 자리 역할이고 쉽게 말해서 이제 민원 처리하고 처리. 치닥거리하고 접대하라고 보낸 거죠. 로비하라고. 예. 그러니까 서기호 전 판사 전 의원은 판사가 이런 짓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판사하다가 의원으로 가보니까 와, 판사가 이런 짓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저도 판사한테 접대받은 적 있어요. 아, 의원 할 때? 예, 그때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상고법원 그거를 이제 협조해달라고 저녁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협조해달라고? 예, 그 판사가 뭐 저한테 뭐 술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 하여간 저는 상고법원에서는 반대했는데 하여간 뭐 여기 얘기만 열심히 들었죠. 술은 얻어먹지만 나는 반대한다. 이러셨던 거군요. 아, 그런 판사가 있군요. 로비하고 술 사주고 이런.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신앙적으로 집착했어요. 신앙적으로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좀. 자기는 대법원장까지 다 하는 거면서. 좀 하여간 집착을 엄청 했죠. 그게 이제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거죠. 여기서 조금 정치판의 시각으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이슈, 서영교 이슈 두 논란이 있는데 한국당은 서영교 의원 건은 거의 뭐 쳐다도 안 보고 손혜원 의원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한국당 의원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파견 판사건에 민원 처리에 근데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름은 안 밝히는지 검찰에서 모르는데 하여간 결국 같은 처지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사실 저쪽으로 더 집중할 것 같은데 그쪽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양쪽이 다 걸려 있긴 하지만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될 일은 해요. 사실 저 국회에서 법 판사한테 뭐 국회의원만 로비를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판사한테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죠. 비싼 저 변호사 비용 사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그 우리가 술을 사준다고 해도 못 만나는 건데. 쳐다도 못 보는. 술을 사줘가면서 만나자고 지금 국회에서는 그런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는 분노하는. 없애면 안 돼요, 파견 판사? 아니 없애기로 했잖아요.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아니요, 없애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번에 저 아직 국회 사무처에서 아니에요. 사무처장이 왔다 갔어요. 근데 딱 똑부러지게 없앤다는 아닌데. 아니 안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대요 이제. 그렇군요. 며칠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 얘기를 그럼 들으셨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원. 자, 부지런히 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은 당은 뭐니 해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올 줄 알았어요. 출마할 줄 알았는데 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대표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나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다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나올 명분이 크지 않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근데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향해서 뭐 나오지 마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돌려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안 나간다. 내가 왜 안 나간 줄 아냐? 대권에 나가기 때문에 안 나는 거다. 너희들도 대권 나가려면 나처럼 나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대권 선언을 한 거예요, 김병준 씨는. 아니 총선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총선 나가겠다. 아니 지금 대권 선언을 총선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 왜냐면 내년 총선에 험지에 출마를 한다고 그분들이 그러시면 나도 말단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요 말을 덧붙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 나가는 거는 그냥 또 작은 얘기고.
대권 선언을 한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읽으셨군요. 예, 나는 지금 당대표 안 나간다. 너희들도 저 대권 나가려면 당대표 나가지 마라. 나처럼.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다 나오지 마라 하면 대표는 누가 합니까? 거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이잖아요. 지도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그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권행 만약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신다면 친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친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대권 포부에 대해서 지금 읽으셨다는 그. 저는 모름지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 대권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스케일이 커지고 보폭이 커지고 더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신 뜻을 펼쳐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니 그 쫀쫀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정치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권을 생각하고 있어서 불출마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렇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러셨어요.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는 홍준표 대 오세훈 대결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는 황교안 대 홍준표 아니면 황교안 대 오세훈 이런 분위기 황교안 주가 확 뜨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 잠시 뜨겠죠. 근데 하여간 저는 뭐 뜨든 안 뜨든 간에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저는 제가 손해보는 건 참아도 살이 안 맞는 건 못 참는다 이런 건데 황교안한테 저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무슨 인연도 없고 밥 한 점 먹은 적도 없는데. 친분 없으세요? 뭐 이제 학교 뭐 후배인데 제 1년 후배인데.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국정농단 탄핵. 그럼 총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차마 제 입에서 이미 일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저도 뭐 그거 좀 끔찍한 단어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네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나온다? 이건 살이 안 맞고 저는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사죄해야 될 사람이 내가 뭐 여러분의 어린 양을 이끄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좀 살이 안 맞고 결국 그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성공할 수가 없다. 너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표로서는 제일 유력하대요. 뭐 일적인 현상일 수 있고 뭐 반기문 씨는 안 그랬습니까?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다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잠시 거품이죠. 거품일 거다. 그럼 그 거품이 전당대회 대표도 어려운 거품일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면 대권까지는 거품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당대회 대회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좀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된다면 이제 여당에서는 박수 칠 일이 되는 거죠. 총선은 이제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고. 총선 지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되면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은 다시 또 비대위가 생길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총선을 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 아마 전당대회 전에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다시 모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죠. 정두원 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